자, 2025년 여러분이 가진 오피스텔, 이거 갑자기 세금 폭탄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새로운 세금 정책 때문에 그런데요. 와, 이거 자칫하면 정말 수천만 원을 그냥 세금으로 더 낼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 생존 가이드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오피스텔, 이게 지금 든든한 월세 통장인가요? 아니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인가요? 놀랍게도요, 그 차이가 서류 한 장이랑 실제 사용하는 방식, 이 둘의 아주 작은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이 세금 함정이 도대체 뭔지부터 한번 파헤쳐 보죠. 핵심은 바로 서류와 현실이 다르다는 거예요. 정부는 우리가 보는 서류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그 오피스텔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보고 있다는 사실,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화면 한 장이 모든 걸 설명해주죠. 우리는 건축물 대장의 업무시설이라고 딱 적힌 서류를 보고 안심하는데 정부의 시각은 완전 달라요. 세입자가 그 안에서 잠자고 밥 먹고, 즉 주거용으로 쓰는 현실을 보는 거죠. 바로 이 시각 차이가 세금 폭탄의 뇌관인 셈입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요, 그 종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이 살아? 안 살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겁니다. 서류가 어떻든 간에 사람이 살고 있으면 세법상으로는 그냥 주택으로 취급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주택이라는 꼬리표가 딱 붙는 순간 이제 무시무시한 세금들이 줄줄이 사탕처럼 따라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내 오피스텔이 너 주택이네 하고 딱 찍히는 순간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부터 여러분 지갑을 직접적으로 타격할 세 가지 치명적인 세금, 취득세, 종부세, 그리고 양도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폭탄은 바로 취득세입니다. 이게 언제 터지냐면요. 여러분이 앞으로 다른 아파트나 부동산을 새로 살 때, 바로 그때 터지는 폭탄입니다. 내 오피스텔 하나 때문에 새로 사는 집의 세금이 몇 배로 뛸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정말 확 와닿으실 거예요. 원래 업무용 오피스텔은 취득세율이 4.6%예요. 근데 이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잡혀서 내가 이지택자가 됐다? 세율이 8%, 거의 2배로 뛰는 거죠. 헉 소리 나죠? 만약에 3주택자가 된다? 와, 무려 12%까지 치솟습니다. 두 번째 폭탄은요, 이건 매년 꼬박꼬박 내야 해서 더 무서운 세금입니다. 바로 종합부동산세, 우리가 흔히 종부세라고 부르는 거죠. 이건 집을 사거나 팔 때 내는 게 아니라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매년 통장에서 돈이 쑥쑥 빠져나가는 그런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피스텔 하나 때문에 다주택자라는 딱지가 붙으면 종부세 부담이 확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1주택자일 때 받던 여러 공제 혜택들이 싹 줄어들고 세율 자체도 훨씬 높아지거든요.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이 정말 눈에 띄게 늘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세 번째, 어쩌면 이게 진짜 가장 큰 폭탄일 수 있습니다. 바로 양도소득세죠. 이건 내가 수년 동안 묵혀둔 오피스텔을 드디어 팔아서 목돈 좀 만져보려고 할 때 그 수익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앗아가는 그런 세금입니다. 이 숫자 한번 보세요. 45% 플러스 알파. 이게 말이 되나요? 다주택자가 되면 양도세가 이렇게나 무겁게 매겨집니다. 다시 말해서 1가구 1주택자였다면 한 푼도 안 내도 됐을 세금을 이 오피스텔 하나 때문에 몇억 원을 내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진짜 피땀 흘려서 번 돈의 거의 절반을 그냥 세금으로 내야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여기까지 들으시면 진짜 머리가 아프고 좀 암담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쵸? 하지만 다행히도 이걸 피할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가 이 조건들만 딱 지키면 우리가 주택으로 안 봐줄게 하고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줬거든요. 지금부터 그 공식적인 해결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정부가 말하는 업무용 오피스텔 3종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째, 세입자가 그 오피스텔 주소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둘째, 임대차 계약서에 이건 업무용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써야 하고요. 마지막 셋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아야 해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을 지켜줄 방패가 되는 겁니다.
정부 입장을 3문장으로 딱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실제 사용 현황이 가장 중요하다. 쉽게 말해 실사용이 깡패다 이거죠. 서류만 살짝 바꾸는 거 그거 아무 소용 없다는 뜻입니다. 국세청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나와서 실제 어떻게 쓰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알았으니까요. 진짜 중요한 건 그래서 나는 뭘 해야 되는데 이거잖아요. 여러분 각자 상황에 맞춰서 2025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내가 실거주자인지 아니면 투자자인지에 따라서 전략이 완전히 달라져요. 우선 내가 오피스텔에 직접 살거나 아니면 주거용으로 세를 주고 계신 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목표는 딱 하나. 나의 소중한 1주택자 지위를 지키는 겁니다. 내 오피스텔이 이미 주택으로 계산되고 있다는 걸 항상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해요. 그러다 다른 아파트를 덜컥 샀다간 바로 다주택자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팁은 다른 집을 사기 전에 반드시 세금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내가 얼마를 더 내야 하는지 꼭 확인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투자자분들을 위한 전략입니다. 목표는 명확하죠. 세금은 최대한 줄이고 수익은 극대화하는 겁니다. 행동 지침은 더 명확합니다. 오피스텔을 무조건 반드시 업무용으로만 임대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있는 세입자를 구하고 계약서에 절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못을 박아야 해요. 이렇게만 하면 오피스텔이 주택수에서 쏙 빠져서 무거운 세금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지고 싶어요. 2025년 이 새로운 규칙 앞에서 여러분의 오피스텔은 재산을 불려주는 고마운 자산이 될까요? 아니면 세금으로 내 돈을 계속 빼앗아가는 골치 아픈 부채가 될까요?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행동을 하실지 그 선택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